국회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서 농업사법 중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회의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농업사법 가운데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두 농업재해대책법하고 보험법 개정안은 이제 농어민들 피해 지원이라든지 보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 농어민을 좀 보호를 좀 이렇게 두텁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8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밖에도 이제 비쟁점 법안, 민생 공통공약 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고 또 이제 쟁점 법안들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방송산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처리되는 법안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우선 좀 해볼까요? 우선 그 쟁점 법안 얘기 하죠. 지금 뭐 대표적 그 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이게 방송 원래 3법이었는데 방통위 관련한 법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방송사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쟁점이 돼 있는 게. 우선 이 양곡관리법 이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라고 봐요. 특히 쌀 재배하는 그 농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법인데 사실은 이게 좀 여야가 계속 논란을 이제 벌여온 법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지금의 여권은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쌀 과잉 생산 국가로 돼 있거든요. 왜냐? 쌀 소비가 이제 점점 줄어요. 이제 원래 우리 주식이 쌀인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점점 줄다 보니까 쌀 잉여 생산분 남아도는 쌀 이게 점점 이제 창고에 쌓이거든. 그러면 이제 쌀 재배하는 그럼 농민들은 그거 이제 그게 팔려야 이 사람들이 농업 생산비 다 이제 말하자면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준 거거든. 그 잉여 생산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쌀 생산하는 농민들이 뭐 무조건 생산한 거를 그걸 그대로 계속 남아도는데 창고에서 막 그냥 묵은 쌀로 돼 가는데 이걸 국가가 계속 매입을 해주란 말이야 하는 게 이제 반대쪽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 무슨 보조금을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든지 묘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대로 지금 가면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이 어차피 지금 범여권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될 텐데 아마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는 세게 좀 반대를 하지 않을까.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방송사업법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정권 교체 때마다 KBS, MBC, EBS 이 정권이 이사들 경영진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사실상 행사해 왔던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게 지금 범여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수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야권, 국민의힘 등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지금의 친더불어민주당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의 영향을 더 늘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게 충돌이 있는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좀 충돌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뭐 충돌은 있게 돼 있는 거고 국회에서 저는 이런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예. 뭐 원내대표들 몫이죠. 예. 좀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소간 그 파열음을 좀 적게 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묘안을 끌어내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뭐 비쟁점 법안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제 핵심이어서 오늘은 이제 뭐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앞으로가 이제 쟁점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결국은 뭐 압도적인 다수인 여당의 의도대로 되겠지요. 또 야당은 무기력하게 아마 국회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또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곡관리법은요, 기본적으로 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국가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쌀에 아까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생산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쌀을 과잉 생산하고 저장해 놓고 그 저장 비용만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보관 관리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전량 남는 쌀을 수매해 준다, 정부가 사준다, 이건 미봉책이죠.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고요.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은 MBC, KBS, EBS 사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민주주의는요,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정통성 있는 선출된 권력에 위임돼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임명직은. 그런데 지금 이 논리대로 한다, 새로운 논리대로, 그 방송법 논리대로 한다면 KBS 사장 한 명 뽑는데, KBS 사장 엄청난 방송을 지휘하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자를 하나 뽑는데, 자,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이 방통위원들을 임명하고 방통위원들이 또 해당 특정 단체들을 임명하고 특정 단체에서 그 대표자를 뽑고 또 그들이 그 대표자가 KBS 이사를 뽑고 KBS 이사가 사장을 뽑는 이런 다단계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깨끗이 국회에서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3분의 2의 찬성으로 KBS 이사진과 공영방송 이사진,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면은 이런 복잡한 단계, 그건 꼼수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단계를 만드는 것은 의도를 숨기기 위한 꼼수입니다. 어느 법이나 복잡한 것은 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국회에서 뽑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그건 뭐 이번에 뭐 관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점들 좀 고려해서 법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쟁점 법안이고 다음번에는 아마 논란 속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월 4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관심사항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오전에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수혜관계로 해서 조금씩 이제 미뤄졌는데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혁신안을 논의하자 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0일 전당대회를 좀 앞두고 있어서 과연 이제 윤희숙 혁신위, 혁신안 1호는 당원 당규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절연, 단절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 저 국민의힘 전당대 날짜 잡혔죠.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대표 출마할 사람들 몇 사람 출마 선언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국민의힘 이제 대선 패배 후에 저번에 왜 안철수 혁신위원장 5일 만에 저 혁신위원장 사퇴했던가요? 그죠? 지명 5일. 발표. 그랬을 겁니다. 몇십 분 만에.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저 한 며칠 됐나요? 윤희숙 위원장 여기도 뭐 지금 한 며칠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거 오늘 그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 의총에서 그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혁신위원장이 불참했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어요. 그 왜 불참했을까?
뭐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맡고 나서 바로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사퇴해라. 네.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네. 대선 당시 예. 그다음에 누구죠? 권성동 예. 당시 원내대표. 예, 쌍권이라고 뭐 언론에서는 양권시다 이거지. 근데 뭐 전혀 오히려 막 이 사람들이 막 반발. 특히 제가 보기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놓고 그냥 예. 막 이제 맞총질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관두고. 그래서 지금 윤희숙 들어왔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4명인가 제 기억에 예. 인적쇄신해라. 그러니까 드러내라 이거지. 그만둬라. 예. 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왜 혁신이 안건 노노야견 이총 다 이게 고지가 돼 있었는데 왜 불참했을까?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혁신이가 도대체 말빨이 안 서는 걸로 지금 보여요. 뭐냐면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송원석 의원인가요? 네. 여기가 뭐 윤희숙 의원이 뭐 혁신이 의견 얘기하면 바로 뭐 송원석 원내대표든 또 다른 또 무슨 뭐 의원들이든 막 그냥 공격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지금 이 윤희숙 혁신위가 뭘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쉽지 않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국민의힘 내부 사정 자체가 8월 22일 전대까지는 뭐 별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전에 그만두지 않길 다행일 거예요. 그래요? 별 성과 없을 겁니다. 예. 뭐 다음 의총으로 혁신안 논의가 미뤄진 걸로 봐야 될까요? 이대로 이제 필요하는 걸까요? 일단 뭐 다음 의총에서 논의는 하겠죠. 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당에서 혁신위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혁신위에서는 좋은 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혁신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되거나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안이 실행에 옮겨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혁신안대로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지금 다 좋아졌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혁신안들이 다 지금 사장됐고 여야 각 정당의 역대 혁신위에서 만든 안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굉장히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긴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특히 타이밍이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로 그냥 쓸려 나갑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새 지도부가 이제 뭔가 내놓겠죠. 그럼 혁신위안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면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비전과 정책을 내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혁신위안을 보면은 최고위원 폐지, 당대표 단일대표 체제의 전환, 이게 지금 22일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런 안들은 거의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를 참고 삼아서 또는 이걸 반성 삼아서 새로운 혁신안이 나오고 새로운 혁신위가 가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좀 뭐 지금 윤인숙 혁신위 자체가 계속 힘을 내긴 어려울 것 같다.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인적 쇄신부터 세게 주장하고 나오면서부터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인적 쇄신을 하자는 말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과연 그게 타당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밝히고 있는 대통령실은 내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지나면 이제 모레부터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분위기는 그냥 임명 강행 쪽인 것 같아요. 모르긴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봅니다. 자그마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큰 덩어리로 이게 비화 축적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지금 강선우 후보자 경우는 이제 쭉 이 언론 보도나 이렇게 보면 이제 갑질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국민들 눈에 이제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 우리 안영환 의원이나 저나 다 이제 국회에 있어봤지만 이제 보좌진 지금 국회에서 유급으로 각 의원당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이 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국회의원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면을 쓸 수 있고 또 뭐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 마음에 자그마한 국회의원 말하자면 개인 기업 비슷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하여튼 지금 보도되는 거 뭐 이렇게 쭉 다 들려오는 얘기 종합해 보면 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갑질이 좀 과도했기 때문에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 또는 뭐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 제가 보기엔 우물밖의 상황을 의견을 여론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는 의원실의 이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그냥 식구다, 패밀리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의 무슨 상하 직원들 사이에서 있는 무슨 뭐 갑질 이거하고는 뭐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혹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같이 선거 치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동지적 관계라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강 후보자의 경우에 갑질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이건 국민들 보기에 국민 눈높이하고 영 달리 생각하는 거라죠. 민주당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실 반응도 좀 달라. 그럼 이런 것들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쌓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뭐 갑질을 옹호하고 뭐 갑질을 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 이렇게 되면 정권의 부담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지금이라도 그럼 뭐 이걸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그냥 가는 분위기인데 뭐 최종 결정이야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나 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변호사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갑질 논란과 함께 이게 이제 제19 감싸기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9 감싸기. 그렇죠. 우상호 정무석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 지도부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도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당 지도부에 가서 읍소를 했을 겁니다.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면 제19 감싸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현역 불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현역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현역 의원이면 감싸줘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좋으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권 관련 단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은 정권 내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 강행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문제 하나는 털고 가는 게 맞습니다. 별 부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뭐 어떻게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끼지 않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차제에 좀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냥 우스운 얘기 하나만 더 붙입시다. 뭐 시간 다 돼가는. 한간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한 적이 있거든요. 손 맞추고. 그때 저도 와서 잠깐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와서 이불인가 요를 이 대표 요를 이렇게 덮어줬다고 그래요. 강 후보자가. 그때 이제 국회의원 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이번에 장관 지명을 했다는 얘기도 한간에서 돌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